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술집이나 식당 등에서 고객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실내 공공장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한인업소에서 여성 고객이 자신의 카드 잔액이 없어 결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한인업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가운데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에코파크 호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량의 이콜라이균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약사 화사가 델타 변이에 대한 3차 접종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주내 전체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내 공무원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하던 가운데 현재 공기관 직원의 백신 접종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내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팬데믹 이래 최대치인 1.5까지 치솟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강도를 저지하다 부상을 입은 여성이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미비자들도 필요 서로만 잘 구비하면 실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9월 코로나19 규제 법안으로 시행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달 말 최종적으로 만료됩니다. 전 세계 과학자 1만 3천여 명이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며 이에 대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7월 29일 통키뉴스는 미국의 로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8.2에 해당하는 지진, 강진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는데요. 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앙지는 알래스카 시그닉에서 남동쪽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가까운 바다였습니다. 어제의 강진은 워낙 규모가 커서 알래스카 반도와 코디악 섬에서 흔들거림이 대단히 강하게 느껴져 주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코디악 섬에서는 강진 발생 이후에 여진 계속 발생해서 이 사이렌이 계속 울려서 굉장한 공포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연방지질조사국은 규모 8이 넘는 강진이 일어나면서 알래스카 남쪽 반도와 알루시안 섬, 하와이 등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쓰나미 경보는 발령된 이후 2시간 후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록 쓰나미 경보는 발령 2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코디악 섬 저지대 거주 시민들 상당수는 쓰나미를 우려해 한밤중에 섬의 고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어젯밤 규모 8.2 강진이 일어난 이후에 최소한 24차례 이상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지난 1900년 이후 규모 8.2 이상의 강진이 일어난 것이 어젯밤 알래스카 강진까지 모두 17번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지금은 조금 조용한데 또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인타운, LA를 중심으로 이 네바다죠. 그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들이 발생해서 좁혀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은 전형적인 지진 지대 지역.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진까지 나면 정말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정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찌됐든 이쪽 안전한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부는 날씨가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지만 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이게 싫어서 다른 주로 이사 가신 분들은 또 적응 못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정말 무탈함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 소식인데요. 오렌지 카운티가 매주 집계하는 코로나 수치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4.9명에서 8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요. 양성 판정률도 3.3에서 4.9%로 올랐습니다. 건강 형평성 지수 역시 3.4에서 4.4로 높아졌고요. 지금 이 양성 판정률의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델타 변이의 폭발적 확산을 의미하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가 방역만이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가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디즈니의 새로운 규정은 내일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직원들과 방문객 모두 2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 중에 하나인 디즈니랜드가 뭐 주당국, 연방 CDC의 지침과는 상관없이 자가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이 기대보다 낮은 6.5%로 발표되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많은 40만 건으로 집계돼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면 이따가 장 끝날 때쯤에 짚어드리도록 장이 아니라 뉴스 끝날 때쯤에 실시간으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도로와 교통량 등의 교량 등의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이 마침내 초당적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 토론에 착수하는 데 성공해 다음 주말까지 가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제 또다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마침내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을 통한 돈풀기 정책을 금년간 돈줄 조이기, 일명 테이퍼링으로 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LA 시의회가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됐던 노숙 금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학교와 보육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터널, 교량, 노숙자 보호 쉘터 등 인근 도로에서 노숙이 전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전국 백신 접종자들도 캘리포니아주도 결국엔 백신 접종자들도 다시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CDC의 결정을 수용하고 접종자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주민의 53%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규 접종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6만 4천 명이 접종을 했는데요. 전주보다 5% 증가한 수치로 고무적이라는 진단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4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한 43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그리고 수백만 명의 연방 정부와의 계약 업체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의 규정을 발표합니다. 높여가겠다는 얘기죠.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인구가 역대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1인 가구는 32%, 2인 가구는 28%, 혼자 또는 2명이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택 근무 중인 직원들이 앞으로 출근하게 되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파 친강 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부임차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한층 강도 높은 대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없애려는 중국의 초강경 조치로 중국 기업의 주가가 대폭락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개혁, 개방,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대를 넘어 긴급 사태가 확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부는 올림픽의 중단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팀은 유도에서 은메달을 추가해 금 4개, 은 3개, 동 5개로 7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금 14개, 은 14개, 동 10개로 3위에 링크됐으나 총 메달 수는 38개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니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놀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 지역 등에 매장이 있는 유명 식료품점 엘슈퍼가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을 위반해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 가주 노동청은 27일 LA를 비롯한 리누드, 빅토빌 등 엘슈퍼 지점 3곳에 총 44만 7,83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들에게 코로나 관련 추가 유급병가, 일명 SPSL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고요. 가주 노동청에 따르면 엘슈퍼는 추가 유급병가에 대한 공지 의무 위반,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근 지시,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음에도 직원의 병가 요청 거부, 자가 격리 중인 직원에게 실업수당 청구 지시, 유급 병가 중인 직원에게 급여, 미지급 또는 연체 등의 이유로 적발이 됐습니다. 한편 추가 유급 병가는 가주 내에서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용주는 코로나와 관련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오늘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자,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의 접종률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조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또 벌금 두드려 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의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일명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 정책이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정치 전문업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성공할 수 있기를 지지합니다. 자, 오늘 발표된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번 한 주 동안의 실적 발표, 오늘 또 로빈훗 상장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상무부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이 6.5%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를 밑돈 예상 이하의 성적표입니다. 8.4%를 예상했는데 6.5가 나왔습니다. 7도 아니고 6. 야, 이거는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지난 1분기가 얼마 나왔었냐면 6.4인데요. 이건 뭐 수치상으로는 0.1 차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마이너스인 거죠. 자, 코로나 사태 여파로 작년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이후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여행, 레저 등의 수요 반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세 차례 나눠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날의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다고는 밝혔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저희 미주노의 스태프들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복 심리, 보복 여행. 근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보복 심리와 보복 여행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돈이 벌려져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사장님들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저희 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망이 얼어붙고 있고 배도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아크의 캐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더 극단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때에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분기 경제 성장률이 참 주목이 되는데요. 꼼꼼히 경제 지표 챙기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2020년에 작년에 주식 투자는 아무거나 쓸어 담아도 올라가는 해요. 그래서 잘 가는 거 담은 해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정말 디펜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리스크가 4, 그 다음에 반드시 올라갈 확률이 6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해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올라갈 확률이 8, 리스크가 2라고 해도 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리스크가 1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사는 겁니다. 그게 올해 같은 시장의 투자법입니다. 이걸 모르고 작년의 습관에 견들여서 아직까지도 리스크 관리 별로 신경 안 쓰고 보보습에서 못 벗어나서 투자하시게 되면 12월 25일 날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 소식이네요. 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반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반도체 부족의 이 부분이 그나마 자동차 업계의 2분기 실적 발표에는 조금 비껴가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3분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제1교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DD 추싱에도 엄청 투자했거든요. 이 DD 추싱에 대한 투자 손실 만회 등을 위해 우버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은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하면서 지금 뭘 봤냐면은 이 시간 현재 우버 주가를 봤습니다. 야, DD 추싱 사태가 우버한테까지도 불똥이 튀는 나비 효과가 시작이 됐네요. 갭 하락으로 지금 마이너스 3.0을 하락하고 있는데 우버 얘기입니다. 우버 얘기. 문제는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저가를 경신하기 직전이네요. 추세가 완전히 꼬꾸라졌는데요. 소프트뱅크처럼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저 만행에 큰 손해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자,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시각, 서부 시각으로 오전 9시입니다. 3대 지수가 일단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플러스 0.52, 나스닥 플러스 0.33, S&P 500 플러스 0.53. 오늘은 페이스북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3.5. 테슬라 움직임 오늘 아주 좋습니다. 어저께 삐리리리 하던 빵 주식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존만 힘을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두드러진 하락을 보여주는 거는 페이팔과 페이스북. 자, 왜 그런지는 끝나고 장분석 영상 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장이 오늘은 그래도 참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시작하자마자 급등, 어제와는 반대 모습이죠.
1차 하락을 잘 방어하고 2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 생각보다 줄지 않은 모습.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직 테이퍼링 할 시기는 아니겠구나. 그렇죠? 아직 좀 더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바이든 인프라 전국의 도로와 교량 등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이 마침내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상원 토론에 착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가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자, 이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래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이 근데 그닥 크지 않습니다. 다 앞대가리가 0.0.0.0. 자, 유가 한번 볼까요? 오늘 유가는 예상대로 변함없이 73불 28. 거듭 말씀드리죠. 오페크 플러스의 그 합의가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내려가고 있네요. 1.256. 그 다음에 코인 볼까요? 아직까지 4만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7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죠? 7월 한 달 동안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요거를 잘 분석을 하면 8월의 흐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일은 공개 라방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함께 장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야구, 도쿄올림픽, 올림픽 소식 좀 안 전해드렸네.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이스라엘의 6대5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나. 야, 이스라엘의 야구가 저렇게 강했나?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오지환 선수의 미친 활약이 아니었으면 어제가 아니죠. 좀 전에 끝난 야구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끝판대장 어렵게 마지막에 딱 올라탄 오승환 마무리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우리 베트남 축구에 완패한 태국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니시노 감독이었습니다. 얼굴 보면 좀 낯이 익을 텐데요. 결국은 태국 대표팀에서 경질됐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참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프로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투자의 실적과 결과, 어찌되었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수익률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낮은 수익률은 어떠한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